20세기 이후 세계적인 경제 위기가 일정한 흐름으로 반복되고 있다. 1929년 미국인들을 패닉으로 몰고 갔던 주가 폭락과 대공황. 1989년 일본의 버블 붕괴와 잃어버린 10년. 1997년 한국을 비롯한 아시아 국가의 외환 위기. 그리고 2008년 글로벌 금융 위기까지. 저자는 비대해진 금융 때문에 경제 위기의 악순환이 계속되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 책은 부채로부터 자유로운 나라가 없을 정도로 전 세계가 이미 빚더미에 신음 중이라고 경고하며 경제 위기의 원인을 빚이라는 변수로 풀어냈다. 빚이라는 하나의 키워드로 꿰뚫는 경제 위기와 금융의 두 얼굴. 반복되어온 경제 위기의 원인을 부채를 통해 살펴보고 전 세계 금융 위기의 실체인 빚을 재조명해보는 책. 바로 빚 경제학이다. 안녕하세요. 10분 만에 보는 책입니다. 여러분은 금융하면 어떤 게 떠오르시나요? 흔히 경제에서 금융은 윤활유로 비유되곤 합니다. 여유 자금을 모아서 꼭 필요한 곳에 빌려주면 큰 힘을 발휘하게 되는데요. 우리나라의 경우도 해방 이후에 외국 차관과 국내 화폐 발행을 통해 빚을 적절히 활용해서 국가 개발을 이룩했습니다. 하지만 최근 들어서는 금융에 대한 시각이 그다지 긍정적이지만은 않습니다. 어업 중심의 작은 섬나라인 아이슬란드는 금융업 광풍으로 인해 20세기 가장 드라마틱한 주인공이 되었다. 1인당 국민소득 4만 달러로 강소국 신화를 이룩했지만 2008년 10월 국가부도에 직전 사태까지 몰린 것이다. 살기 좋은 국가로 손꼽히던 아이슬란드를 한순간 경제 위기로 빠뜨린 것은 국내 총 생산의 10배에 달한 은행 부채. 아이슬란드 전 총리는 은행의 부채 규모를 통제하지 못했다는 이유로 유죄를 선고받았다. 금융은 중개와 유통 업무를 통해 실물 경제를 활성화시키고 위험을 분산시켜 사회 전체의 부를 창출하기 위해 구현된 사회적인 발명품이다. 그런데 무역과 제조업을 통해 부강하던 경제가 수익률 하락으로 어려움을 겪게 되면서 그 해결책을 금융에서 찾기 시작했다. 저자는 금융이 실물을 지원하는 서비스 기능을 벗어나 하나의 산업으로 둔갑하면서 불행이 시작됐다고 강조한다. 가계와 기업은 빚으로 자산을 구입하며 부동산과 주식 버블을 점점 키웠다. 빚을 내주는 금융기관은 위험 부담을 줄이기 위해 다양한 파생 상품을 생산했다. 실물 경제를 지원하고 기업에 자금을 조달하는 금융의 기능이 약화되면서 경제 전체를 위협하는 존재로 돌변한다는 것을 수차례의 금융위기가 설명하고 있다. 어느 순간부터 금융은 실물 경제 없이도 실물 가치보다 더 많은 가치를 만들어내면서 몸집을 키워갔습니다. 이런 상황이 계속되면 금융자산의 시장 가치는 예상 소득의 가치를 훨씬 뛰어넘어 팽창하게 되고 결국 버블이 찾아오는데요. 경제 성장의 원동력인 동시에 경제 발전의 발목을 잡는 부채와 금융. 우리는 그 탄생 과정을 확인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저자는 빚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근본적인 이유를 금융이란 제도가 존재하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화폐와 금융 시스템은 경제 활동에 동력을 제공하지만 그 이면에는 빚이라는 그림자가 생기기 때문이다. 화폐는 재화나 서비스에 대한 일종의 청구권이다. 어느 시대건 화폐가 많이 발행될수록 국가는 그만큼 빚을 지게 된다. 로마 제국은 경비를 마련하기 위해 은화를 주조할 때 은의 함유량을 줄이는 방법으로 주화를 타락시켰다.
화폐의 신뢰를 되찾지 못하면서 로마는 멸망했다. 중세 이후에는 무역을 통해 부를 쌓은 상인과 은행가가 국가의 역할을 대신했다. 1694년 만들어진 최초의 현대적 은행인 잉글랜드 은행의 탄생 주역은 국가나 군주가 아닌 금융 재벌들이었다. 그 후 30년 동안 정부의 재정 수익은 2배가 넘게 증가했지만 같은 기간 정부의 빚은 17배나 급증하게 됐다. 아이러니하게도 은행의 탄생은 민간 은행업자의 배만 불리고 국가는 빚더미에 앉게 했던 것이다. 1913년 설립된 미국 연방준비은행은 금의 양과 상관없이 무제한 화폐를 발행할 수 있는 법정 화폐 제도를 도입했다. 인플레이션이 뒤따르지만 이자 수입으로 은행의 배를 불릴 수 있는 효과적인 방법을 찾은 것이다. 바둑 용어 중에 대마불사라는 말이 있습니다. 큰 말은 잘 죽지 않는다는 뜻인데요. 그런데 이 대마불사라는 말이 가장 많이 쓰이는 분야는 아이러니하게도 금융계입니다. 금융 위기를 타개하기 위해서 미국 정부는 엄청난 공적 자금을 월가에 투입했는데요. 이런 막대한 채무 때문에 기축통화 달러의 위상을 걱정하는 목소리가 높습니다. 2차 대전 당시 군수물자 생산기지가 돼 유럽의 금을 끌어모은 미국. 이후에 달러가 세계 통화로 부상했다. 하지만 미국의 무역 적자가 확대되고 냉전 시기 군사력 증강에 박차를 가하며 막대한 적자가 누적되기 시작했다. 미국이 선택한 방법은 바로 월가. 월가를 통해 무역 수지 적자로 풀려나간 달러를 국채를 팔아 다시 미국 내로 회귀시켰다. 하지만 2008년 금융위기가 미국을 천문학적인 빚쟁이 국가로 전락시키고 말았다. 전문가들은 달러의 앞날은 중국에 달렸다는 의견이다. 외환 보유고와 미국 채권 보유 세계 1위인 중국. 당분간 중국이 보유한 달러로 인해 급격한 달러의 위상 변화는 일어나지 않을 전망이다. 먼 미래를 생각한다면 달러 이후의 시대도 준비해야 한다. 앞으로 중국이 세계 1위 경제대국으로 부상하고 이와 대비돼 미국의 역할이 상대적으로 약화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하지만 달러의 자리를 대신할 통화는 현재로서는 없다. 당분간 달러의 지위는 유지되면서 위안, 유로, 엔, 파운드 등 다원 통화 시대로 갈 것이라는 의견이 지배적이다. 긴축 재정으로 빚을 덜 자니 경기가 가라앉을 위험성이 있고 그렇기 때문에 경기 부양을 위해서 빚을 더 낼 수밖에 없는 악순환이 계속되고 있다고 저자는 말하고 있습니다. 금융버블 붕괴로 위기가 찾아오면 실물 경제까지도 위축되게 됩니다. 가장 큰 문제는 돈이 넘쳐났을 때 그 잔치에 참여하지 않았던 사람들까지도 그 고통을 분담해야 한다는 점인데요. 기업가는 신용 위축으로 계획했던 사업에 차질을 빚게 되고 근로자는 실업에 노출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실물을 살찌울 수 있도록 자금 흐름의 물꼬를 돌릴 수 있는 금융 개혁이 요구되고 있습니다. 오늘 소개해드린 빚 경제학, 여러분은 어떠셨나요? 실물과 함께 성장하지 않고 비대해지기만 하는 금융은 곧 빚이라는 구절이 기억에 남는데요. 빚은 언젠가 우리가 꼭 지불해야 할 비용이란 사실을 명심해야 할 것 같습니다.